네, 안녕하세요. 이천 비상예대 학생 여러분. 저는 국어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조원우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이시죠? 그 수험 생활이 참 너무 좀 힘드실 거예요. 지금 날도 덥고, 날은 다가오고, 그리고 지금 좀 시장은 좀 시끄럽고, 아마 지금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분발해서 힘을 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건, 그 몇 가지 이제 소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할 수업들에 대해서 그 좀 먼저 사전에 좀 아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국어 영역 수능 국어를 단과 학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뭐 이런 학원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양력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국어 영역이 지금 중요해진 시장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점점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수학이랑 더불어서 지금 그 비중이 엄청 크기도 하고 그 공부하긴 힘들고 약간 그러실 텐데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쉬운 국어냐 어려운 국어냐,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많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 쉽게 나오는 거냐 어렵게 나오는 거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그래프를 좀 보시면 계속 어려웠죠. 그리고 2019학년도에 1컷 84를 찍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나왔었고, 그때 만유인력 지문이 나왔죠. 그리고 2022학년도에 81이 1컷으로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작년 수능이 조금 모양이 달랐죠. 저도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근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화법과 작문 기준으로 96이 나왔고,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91이 나왔는데, 아마 그 어려운 지문을 보는, 어려운 독서 지문을 보는 학생들이, 중상위권 학생들이 연습이 조금 많이 돼서, 그래서 조금 어, 그들이 잘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성적이 좀 높게 나왔었고, 이번 6평이 이제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죠.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저렇게 높게 나올 줄은 사실 몰랐는데, 아마 이번에도 어렵게 나오는 시험은 아닐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그냥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쉽게 나올 거라고 쉽게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준비를 하다가 쉽게 나오면 그때 이제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하시던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연계, EBS 연계, 그 다음 평가원 기출에 대한 정리, 뭐 문법 정리 등등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비문학이 어려운 시대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어렵지만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되는 게 문학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쉬운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썸머에서 맡은 파트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을 이제 저희가 함께 하게 될 건데, 저희가 3주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내용을 해야 좀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1주차에는 일단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지문에서 제가 좀 전달하면은 가장 효율적이겠다 싶은 지문들로 선정을 해서 교재를 차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초점을 둔 건 문제풀이인데요. 일단 저희가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죠. 독서에서 사실적 사고 문제풀이. 그래서 그 팩트 체크하는 문제들. 그 다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죠. 추론적 사고 문제풀이. 이건 글이 이해가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론적 사고에 대한 기출 문제들이 있는 파트들로 저희가 좀 연습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 문제죠. 구체적 사례 적용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문제풀이. 이렇게 3주 동안 좀 풀이를 어떻게 하자. 읽는 건 이렇게 읽고 풀이에 초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좀 여러 가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어와 매체 파트도 맡게 됩니다. 문법은 가장 수학 같은 파트죠, 국어에서. 그래서 좀 빈출 유형에 대한 체화를 1주에 할 거고요. 2주차에 저희 항상 많이 틀리는 파트 중에 하나죠. 이건 사실 독서 지문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지문형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을 2주차에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언매 전반적인 시간 분배 연습을 이제 11문제에 대한 시간 분배 연습을 3주차에 할 거고요. 언어와 매체 이론에 대한 좀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3주 동안 저희가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단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여름방학 썸머 특강에 대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그 후로 이어지는 온라인 정규반인데 당연히 독서, 문학, 문법을 전부 다루게 될 거고요. 저희가 8월 말에 끝나는데 그 수능 직전까지 저희가 커리를 짠다고 하면 일단 9편까지는 1, 2주밖에 안 남고 11월까지 한 12주 차가 나와요. 그래서 11월까지 파이널로 그냥 체화하는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상세 커리고요. 저기 3회차까지 보시면 9평 대비해서 문학 같은 경우는 감상력,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뭐 문해력 다지기, 그 다음 언매 같은 경우는 기출을 통해 조금 심화 과정으로 볼 건데 4회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계까지 포함해서 파이널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EBS 연계도 정리를 병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황을 봐서 수요를 봐서 그렇게 이제 필요에 의해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회까지 진행이 되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네, 여기까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가져야 되는 마인드, 그 다음에 저희가 썸머 특강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어질 제가 할 온라인 정규 커리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고, 날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다들. 그래서 11월까지 모두들 힘내시고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보지 않게 올해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함께 효율적으로 힘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